삽 하나에 담긴 문화와 실용성, 각국의 문화와 생활 철학의 차이. 어제 저녁 지인과 길거리 매장에서 술 한잔을 하면서 담소를 나누던 중 색다른 것을 발견했다. 매장 주변을 확장하려는지 아르바이트를 하는 직원들이 삽자루를 들고 자갈을 옮기며 평평하게 다지기를 하고 있는 모습이었다. 그런데 삽의 모양을 보니 우리의 것과 사뭇 달랐다. 이 장면을 지인에게 얘기하자 알고 있었다며 저걸 가지고 모래를 2층 공사판으로 올리는 것을 보고 자기도 놀랐다고 한다. 삽은 인류의 역사 속에서 가장 오래된 도구 중 하나로 농업, 건설, 일상적인 토목 작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같은 삽이라도 나라와 지역에 따라 그 형태와 구조가 조금씩 다른데 이는 단순히 디자인 차이를 넘어 각 지역의 문화와 실용성에 깊은 연관이 있는 것이다. 한국에서 흔히 사용하는 삽은 손잡이가 부착된 짧은 디자인이 일반적이다. 손잡이는 작업 시 안정감을 제공하며 특히 삽질을 할 때 힘을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데 큰 도움을 준다. 손잡이가 짧은 이유는 대부분의 작업이 좁은 공간에서 이루어지거나 섬세한 작업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또한 한국은 사계절이 뚜렷한 기후를 가지고 있어 겨울철 추운 날씨에도 작업이 용이하도록 손잡이의 소재와 그립감에 신경을 많이 쓰게 만들어진 것이다. 반면 베트남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삽은 손잡이가 없는 대신 전체적으로 길이가 더 길다. 이러한 디자인은 넓은 농경지나 건설 현장에서 장시간 작업을 할 때 작업자의 허리와 팔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이는 데 적합하다. 손잡이가 없는 단순한 구조는 제작 비용을 줄이고 다양한 작업 상황에 맞게 커스터마이즈할 수 있는 유연성을 제공하기도 한다. 또한 베트남의 덥고 습한 기후에서는 긴 삽이 작업 중 지면과의 거리를 유지하도록 도와 위생적으로도 유리한 측면이 있다. 이 두 나라의 삽 디자인 차이는 단순히 도구의 형태만을 반영한 것이 아니라 각 나라의 환경, 작업 방식, 그리고 문화적 배경이 어떻게 도구에 반영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작은 단면이라고 볼 수 있다. 한국은 상대적으로 소규모 농지와 다양한 지형 조건에 맞춰 도구의 정밀함과 효율성이 중요시된다. 반면 베트남은 넓은 평야와 대규모 농업 중심의 환경에서 단순하면서도 실용적인 도구가 더 적합하다. 또한 문화적 측면에서 한국은 기계화와 도구의 정밀한 설계가 중요시되는 반면 베트남에서는 전통적인 도구 사용 방식과 간소화된 설계가 여전히 널리 사용되고 있다. 베트남의 삽은 손잡이가 없어도 효율적이다. 특히 건설 현장에서 긴 삽으로 자갈을 퍼올리는 모습을 보면 단순하지만 실용적인 디자인이 얼마나 효과적인지 알 수 있다. 반면 한국의 삽은 짧은 손잡이로 정교한 작업에 더 적합하게 설계된 것이다. 삽 하나에도 각 나라의 문화와 실용성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이다. 이는 단순한 도구의 차이를 넘어 각각의 환경과 문화적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설계된 결과물이다. 이런 차이는 단순히 흥미로움을 넘어 우리가 일상 속에서 사용하는 모든 도구와 제품이 각 지역의 문화적 맥락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게 해준다. 이렇듯 삽과 같은 도구에서 드러나는 문화와 실용성의 차이는 다른 일상 도구에서도 흔히 발견된다. 다음은 비슷한 사례들로 도구와 디자인을 통해 각국의 문화와 환경을 이해하는데 조그마한 팁을 제공한다. 1. 젓가락 한국, 일본, 중국. 한국의 젓가락은 금속 소재가 일반적이다. 전통적으로 불과 가까운 음식 문화구이, 찌개 등에서 내구성을 중요하게 여긴 결과이다. 금속 젓가락은 찌개처럼 뜨거운 국물을 먹을 때도 변형되지 않아 실용적이기 때문이다. 또한 길이가 짧고 무게감이 있어 섬세한 음식 집기에 적합한 측면이 있다. 반면 일본 젓가락은 주로 나무로 만들어지며 끝이 뾰족한데 이는 생선 위주의 음식 사시미 등을 먹기에 적합하도록 설계된 것이라고 한다. 한편 중국의 젓가락은 한국이나 일본에 비해 길고 굵다. 이는 큰 요리를 나눠 먹는 중국의 가족 중심,
식문화와 깊은 그릇에서 음식을 집는 데 적합한 디자인에서 비롯된 것이다. 2. 빗자루 한국 vs 동남아. 한국은 짧은 손잡이의 작은 빗자루와 쓰레받기가 일반적이다. 실내에서 사용하는 데 적합하며 주로 가벼운 쓰레기를 정리하는 데 사용된다. 반면 베트남 및 동남아의 빗자루들은 긴 손잡이와 넓은 솔이 특징이다. 이는 실외 사용에 적합하며 넓은 바닥을 빠르게 쓸어내는 데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농촌 지역에서는 말린 풀이나 대나무로 직접 제작한 빗자루를 사용하는 것도 흔한데 이는 환경 친화적이기도 하다. 3. 우산 서양 vs 동양. 서양의 우산은 주로 비를 막는 용도로 제작되며 방수에 중점을 둔다. 그래서 대부분 크고 튼튼하며 실용성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 동양에서는 우산이 비뿐만 아니라 강한 햇볕을 막는 양산으로도 사용된다. 특히 베트남이나 중국에서는 장식적인 요소가 가미된 우산을 많이 볼 수 있다. 실제로 베트남의 매장 인테리어 소품 중 중요한 요소 하나가 우산과 논베트남 전통 모자이다. 4. 칼 서양 vs 동양. 서양의 칼은 큰 크기와 무거운 무게감이 특징으로 고기나 딱딱한 재료를 다루는데 최적화되어 있다. 특히 요리 과정에서 칼의 종류가 매우 세분화되어 있는 편이다. 하지만 동양의 칼은 상대적으로 가볍고 날이 얇아 섬세한 작업에 적합하다. 예를 들어 중국의 만능식도는 고기에서 채소까지 모든 것을 다룰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5. 의자 한국 vs 동남아. 한국은 좌식 문화가 발달하여 낮은 의자나 방석이 과거에는 흔했다. 최근에는 입식 생활이 보편화되었지만 전통적인 좌식 테이블 문화는 여전히 남아있다. 한편 베트남의 길거리 식당에서는 낮고 가벼운 플라스틱 의자가 널리 사용됩니다. 이는 이동이 쉽고 좁은 공간에서도 유용하기 때문이다. 6. 수도꼭지 서양 vs 동남아. 서양의 수도꼭지는 싱크대에 고정된 형태가 일반적이며 물을 절약하기 위한 다양한 기능 자동 센서, 조절 가능한 수압 등이 추가되어 있다. 그런 반면 동남아에서는 종종 외부 수도꼭지나 긴 호스가 포함된 디자인이 많다. 이는 실외에서 청소하거나 큰 물통을 채우는 데 적합한 구조이기 때문이다. 7. 부엌칼과 도마 한국 vs 동남아. 한국에서는 나무로 만든 두툼한 도마와 스테인리스 칼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섬세한 재료 준비에 적합하기 때문이다. 반면 베트남에서는 작은 나무 블록을 도마로 사용하거나 플라스틱 도마를 선호한다. 또한 칼은 가벼운 철로 된 얇은 칼이 주로 사용된다. 이처럼 같은 도구라도 환경과 문화, 생활 방식에 따라 다르게 발달해 온 것이다. 삽, 젓가락, 빗자루, 우산 등 단순한 물건을 통해서도 각국의 문화와 생활, 철학을 엿볼 수 있다는 점이 흥미롭다.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일상 도구에는 어떤 문화와 실용성이 담겨 있을까? 이 글을 읽으며 한번 주위를 둘러보는 건 어떨까?